네, 오늘 한 발은 역시 공매도 금지의 잔여 효과 며칠 가겠죠. 딱 며칠 가겠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워낙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어제 너무 많이 급등한 건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시장은 이제 문을 열어봐야지 또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원고를 좀 썼는데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호실적이죠. 과도한 우려에 빗발한 호실적이라는 제목의 증권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하이브를 이제 원고를 이렇게 써놓고 했는데 장 끝나고 넷마블이 보유한 하이브의 지분 6% 매각 이게 나왔어요. 유동성 이제 넷마블 측에서는 유동성 확보의 목적이죠. 돈 현금이 없으니까 250만 주 약 5,600억 정도 규모. 이게 블럭딜로 이제 11월 9일 날 돌릴 예정인 것 같은데 보통 이 재료가 나오면은 블럭을 이제 할인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 블럭을 받은 주체가 장기 투자자일 수도 있고 어떤 투자자인지는 모르지만 시장에 바로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럴 때는 며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고 그 블럭이 11월 9일이면은 이틀 전부터는 매도가 가능해요. 그것도 공매도를 포함해서. 근데 문제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못 파는 거죠. 못 팔아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엔 블럭을 받고 시장 가격을 올려서 나중에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올리려면 포인트가 필요한데 실적이 좋단 말이죠, 하이브는. 근데 주가는 좀 흘러내려 있고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은 조정폭이 이렇게 크진 않아도 얼마 전에 그 모 매체에 이제 JYP 박진영 프로듀서하고 방시혁 의장이죠. 출연한 그 퀴즈 프로그램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CEO가 리스크가 있는 데가 있고 CEO 프리미엄을 얹어줄 만한 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CEO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티스트에 대한 명확한 K-팝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철학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는 아주 신의 한 수죠. 두 분이. 물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볼 필요가 있겠고, 자 BTS가 그래서 거기 이제 방시혁 의장이 표현한 바 BTS 5인이 지금 뭐 일본 군대가 있지만 다시 또 5인 전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신뢰의 문제구나 생각이 들어져서 이미지가 좋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사실 BTS가 조금 공백이라고 했을 때 시장에 우려가 좀 있었고, 근데 그 공백을 잘 메웠죠. 뉴진스, 뭐 르세라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그룹들, 라이징 스타라고 하는데, 근데 보이그룹 중에 이제 세븐틴,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런 데도 선전을 잘 했고. 하반기 연말 되면 이제 또 국내 이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 국내에 좀 아쉬운 게 대규모로 공연할 만한 공연장이 없다 그래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 5만 명이 수용돼야 되는 공연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그게 없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K-팝의 본거지가 왜 그럴까? 네, 그 고민도 좀 되고. 자, 어찌됐건 하이브는 3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1% 증가한 5,300억대, 영업이익도 20% 증가한 700억대, 4분기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실적으로 승부하는 거죠, 실적으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해외에 또 연결된 아티스트, 빌리프랩의 온기 실적도 기여가 한다고 하니 이런 걸 뒤면은 뭐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일단 오버행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소멸이 된 것 같고 또 실적으로 승부한다면은 4분기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하이브를 저는 오늘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생각을 또 붙여볼까요? 참 이 하이브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저도 이제 그 프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네. 동영상으로 이제 잠깐만 좀 봤는데 뉴키즈 네 맞아요. 유퀴즈. 언더블록인가? 뭐죠? 네, 유퀴즈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나라 그 JYP가 시총이 지금 대략 뭐 반올림하면 한 4조 원. 그 최대 주주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가 뭐 반올림하면 한 10조. 최대 주주 역시 이제 이대 주주가 넷마블이었는데. 네. 그렇죠. 방시혁 이제 의장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이 저는 이제 연주하는 걸 이제 봤거든. 노래 부르면서 이제 네. 옛날에 본인들이 이제 작곡하고 이제 만들었던 이런 노래들 연주하는 거 봤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그 방시혁 씨가 서울대 미학과 나오셨더라고요. 그 철학과 사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막 하시는데, 진짜 저는 진짜 이 CEO 프리미엄 받아도 될 만하다 싶은 게, 물론 뭐 서울대 나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사고의 어떤 깊이를 그냥 이제 그 짧은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팝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하이브뿐만 아니라 계열 이제 레이블의 이제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이제 육성하고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짐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이제 되게 좀 좋게 보고, 하이브 주가 이제 흐름도 좀 봤는데 어쨌든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내년에도 하이브가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한 3,400억 정도 이제 되거든요. 네. 뭐 그런 걸 좀 감안하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이제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약간 뭐 어쨌든 아직도 좀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K-팝 열풍, 조금 전에 지금 기사 보니까 그 BTS의 이제 정국이라는 멤버가 네. 또 MTV 어워드에서 지금 2관왕 뭐 차지했다. 이게 뭐 그렇대요. 전대미문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빌보드 지금 핫백 차트 솔로로 나가가지고 또 1등 해버렸잖아요, 정국이. 그래서 이제 빌보드 차트에 지금 어떤 이제 논란이 좀 부냐면, K-팝 무슨 이런 이제 그 이제 빌보드 어워드 이제 시상식을 이제 곧 십며칠 날 이제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또 K-팝 무슨 부문 이제 새로 이제 그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영어로 된 솔로 노래를 발표해 가지고 미국 본고장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원래 있던 거기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K-팝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역차별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 정도로, 그만큼 어찌 보면 이런 이제 노이즈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멤버들이 이제 군대 간 거 이거 정말 좀 아쉽잖아요, 사실. 네. 뭐 이걸 올림픽 가서 이제 금메달 따는 것과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솔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웬만한 이제 걸그룹들 매출 이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이브에 또 BTS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의 어떤 매출, 월드 투어와 관련된 이제 이런 매출들이 계속해서 호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이제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블록딜과 관련된 거 이제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은 뭐 요 정도 악재는 그냥 묻어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방시혁 의장하고, 악재 아니나 악재라고 하기는 뭐하죠. 그냥 그러니까 뭐 이거 어찌 보면 번인 거니까. 오버행의 해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처음부터 이제 방시혁 의장하고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여러분 형제. 사촌지간. 네, 같은 이제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게 시너지가 별로 없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제 지분 맞교환이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팔 거 팔고, 네. 넷마블 입장에서는 뭐 다 자본 조달하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넷마블이 지금 캐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버행 이슈의 해소.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 보면은 넷마블은 오히려 이제 블록딜 얘기 나오고 나서 시간에 주가가 올라갔고, 네. 하이브는 뭐 조금 빠졌는데 어쨌든 뭐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말고 어쨌든 본업에 좀 이제 집중을 하셔가지고 주가의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어쨌든 시장 분위기도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3분기도 실적 되게 좋았어요. 2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거 다 피크아웃이다 이랬었는데,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실적이 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뭐 반등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호 매니저는 네. 엔터미디어 쪽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쪽은 뭐 지금보다도 더 많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JYP도 그렇고 지금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이제는 이제 미국에 상륙해서 미국의 아이돌을 키우겠다 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전체 전 세계 이제 팝 시장의 한 70%가 지금 아니 60%가 미국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조용필 때 뭐 100만 장 뭐 이러면 이제 했는데 예 이제 인건 뭐 200만 장 뭐 이런 예, 와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예. 지금은 이제 시장이 워낙 커져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키워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이제 직접 거기서 우리나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성공할 거라고 보거든요. K-팝이 성공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는 또 한번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JYP하고 하이브. 근데 네. 하이브는 좀 무겁고 JYP가 조금 가볍더라고요. 네. 그렇죠. JYP 뭐 분리해서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자, 오늘은 뭐 두 분은 이제 바이오 네. 쪽 포커싱이 처음에 들어왔고, 저는 엔터를 네. 좀 이렇게 보는 걸로. 네. 자, 한 발은 제 거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김영희 매니저 이제 한 발 네. 가야죠. 일단 한 발 하기 전에 이제 좀 어제 이제 장이 또 좋았으니까 네. 또 조심스럽게 리뷰를 왔다고 하기에 너무 급해. 네, 리뷰를 좀 뭐 사실 뭐 좀 민망한 게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종목치고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뭐 코스닥 지수가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12%, 13%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이제 다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의미 있게 올라온 종목 몇 개를 이제 조금 리뷰를 좀 해드려 보면 T-로보틱스를 이제 10월 31일 날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뭐 사실 워낙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내리 그냥 한 3, 4일 그냥 후두둑 올라가 버리니까 최고가 대비 거의 한 28.9% 거의 30% 육박하는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가도 좀 강렬하게 많이 빠졌고 시장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수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특히 성장 섹터 AI라든지 로봇 이런 쪽 종목들이 반등 강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왔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T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V자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T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2차 전지 팹에다가 AMR 관련된 이제 로봇 자율주행 이제 물류 로봇을 납품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공 이송 모듈. 네, 맞습니다. AMR 요게 이제 AMR의 대장주가 될 상인가 뭐 요런 또 리포트가 T 로보틱스 관련돼서 이제 좀 나올 정도로 어쨌든 AMR 쪽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간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 한 28,000원 정도 이제 보시고 대응을 충분히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어제 제가 조금 뿌듯했어요. 종근당. 이게 제가 뭐 기술 이전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소개해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다른 애들하고 신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이제 CKD 510 이 기술 수출 계약이 좀 나오면서 이게 계약 규모와 계약금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게 반환되지 않는 이 계약금 규모가 너무 좀 작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약간 오히려 이제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CKD 510을 총액 계약 규모가 이제 1조 7천억이고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무려 이제 1,000억 원이 넘게 이제 책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스톤 뭐 유입되는 거 총액 포함해 가지고 1조 7천억 정도 이제 규모로 기술 이전이 된 거고 이 CKD 51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HDAC6 저해제 요게 이제 사실 몸속에 있는 우리 이제 어떤 효소의 일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히스톤 디아세틸화 효소 6 요걸 억제하는 이제 기전으로 신약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국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 판권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공시가 어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 최근에 요런 이제 저해제 관련해서 큐리언트 같은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약간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또 트렌드로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제 종근당이 뭐 장중에도 주가가 뭐 한 20몇 % 올라갔고 시간의 시장에서까지 이제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장 초반에 좀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한 15만 원 정도 보고 오늘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의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그 중에서 이제 H뱅 관련된 수혜주였죠. 세정 장비 쪽이기도 하면서 제우스는 또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AMR과 관련된 또 이슈도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요 종목도 역시 워낙 이제 바닥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지난주가 조금 고비였어요. 지난주에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오다가 지수 저점 잡으면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 종목도 한 25% 가까이 이제 수익이 좀 났거든요. 근데 제우스는 뭐 4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일자 목표가를 4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두시면서 단기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리뷰 받고 오늘은 한 발 뭘로 또 네, 선택하셨나요? 오늘은 뭐 제가 아까 의미심장한 주식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네.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바이오 일관성 집중해가지고 있게. 네 HLB라는 종목을 HLB 네. 여기도 국내도 대체 장고 많다고. 맞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 필요 없고 그냥 딱 그거예요. 일단 며칠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워낙 좀 관심이 좀 크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동안에 HLB의 어떤 본업에 대한 이제 가치가 너무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라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상품명 이제 렉라자와 관련된 이슈가 정말 좀 강하게 좀 부각됐는데 그 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표적 항암제 하면은 HLB의 이제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각광을 좀 받았어요. 물론 삼상에서 이제 한번 엎어지고 나서 중국 쪽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지금 매출 성장이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시판화가 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HLB의 어떤 리보세라님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이제 ESMO에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간암 적응증과 관련된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지금 네. ESMO에서 아주 좋은 이제 호평을 좀 끌어내면서 사실상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분명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전혀 움직이질 않다가 어저께 딱 이 공매도 금지 조치 딱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100만 주 가까이 어저께 한꺼번에 매수를 좀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이 공매도 때문에 좀 피해를 좀 많이 봤었던 종목,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나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2등 기업이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어찌 보면 이런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될 때 수급 적으로는 가장 조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렉라자도 어찌 보면 이제 아미반타맙하고 이제 병용 투여한 것 때문에 이제 상용화의 가능성이 훨씬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리보세라닙도 지금 임상 3상 역시나 이제 면역 치료제 캄렌리주맙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지금 병용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사실 이제 효과가 상당히 좀 탁월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지금 HLB 입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간암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뭐 결정적으로 공매도 쇼커버예요. 수급적인 이제 흐름이 며칠 동안이라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주가는 완전 지금 바닥권에 놓여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HLB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네. 전략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주가가 짓눌려 있다가 어저께 이제 양봉 강하게 좀 만들고 거래가 조금 살아났거든요. 중장기 이제 추세를 보면 2019년, 2021년에 강한 상승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저께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딱 들어 올려놨거든요. 33,000원 정도를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이제 올해 연중 고점이 이제 4만 원이니까 그 정도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뭐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이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 다 그런 기업들이 똑같아요. 공매도의 비중이라는 게 이제 두 자릿수 보통 13%, 그러니까 HLB는 13%에서 어제 확 줄어고 3%, 그러니까 네. 10%를 갚았더니 네. 되갚은 거죠. 맞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공매도 높은 비율들이 한때 뭐 20%까지 넘게 가다가 점차 좀 줄더니 어제 이제 3%대로 줄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이호구 매니저 네. 것도 가봐야 되는데 네네. 하나 리뷰? 리뷰 들어갈까요? 네. 네네. 리뷰 들어가면 일단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내년에 유망주예요. 내년에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좀 실적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하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어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름 좀 선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감산을 하지만 어쨌든 이쪽 선단 공정 쪽 이쪽은 뭐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 이제 다른 장비주보다 좀 상당히 좀 잘 나갔고요. 내년 되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또 약간 부수적인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까지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보여줄 게 좀 많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올해도 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부진한데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 상당히 추세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 회사 아까 이제 종근당도 얘기를 했듯이 어쨌든 이제 하락장에서 이렇게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상당히 앞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 좀 중요한 박스권 고점이 어제 돌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공매도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또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내년에 좋아질 거 지금부터 주가의 흐름이 미리 움직일 수 있다. 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단기 흐름도 괜찮고 장기적인 접근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기술. 네. 하나기술은 이제 납폭과대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그 노렸던 종목인데 어제 이제 마침 그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저희 한발도 한번 다뤘어요. 예, 13거래일, 14거래일 연속까지 하락하는 거 네. 목격하고 왜 이러지 했는데 네. 결국엔 어제 또 수주 공시도 나왔더라고요. 네. 브리티시 영국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기술 이제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발 하면서 네. 너무 많이 빠졌네 해서 이제 제가 요거를 그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보니까 이제 장비주들 수주 소식들이 몇 개 기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소재 쪽이 이제 한번 확 붙었지만 오늘은 뭐 장비나 뭐 이렇게 흐름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자리 갖다 놓는다 한 뭐 10만 원 언저리 뭐 이 정도 상승 흐름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지난번에는 취약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2차 전지도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안정을 찾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제자리는 좀 갖다 놓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이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우상향으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계속.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종목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의 턴 어라운드와 함께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예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5G는 잊어라. 이제는 ESS,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케이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다각화시켰고 이미 이제 통신 쪽의 매출 비중이 딴 사업에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5G라는 어떤 그 약간의 이제 그 고정관념 이걸 깨고 새로운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네. 일단 요 3분기는 조금 이게 4분기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 ESS 만드는 고객이 배터리 셀을 구하지 못해서 이게 아마 조금 늦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셀이 조금 느슨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4분기는 제대로 실적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제 막 출발하는 첫 그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 종목도 이제 공매도 효과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2만 원 정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한발도 가볼까요? 네. 오늘은 어디를 또 보고 네,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 장비주 이제 장비 2차 전지 어제 이제 소재주가 이제 핫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비주도 한번 이제 어제 너무 2차 전지 소재가 많이 올랐으니까 장비주도 보자. 그래서 오늘 코인테크 준비를 해봤. 윈테크. 네, 코인테크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국내 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셀 업체들의 캐파스가 이제 상승 사이클에 이제 진입이 됐다.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수주가 오늘 지금 계속 나오고 어제 이제 하나기술도 그렇고 뭐 D&T도 그렇고 이런 이제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코인테크 역시 이러한 그 상승 사이클 캐퍼스 상승 사이클의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전공정하고 후공정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한 전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예사의 또 특이한 점은 자회사, 탑머티리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하고 소재 이런 쪽에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죠. 이러한 또 그 똘똘한 자회사도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 이제 그 생산 공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인데 이 회사는 이제 일반 그 2차 전지 장비 회사와는 좀 다르다. 장비 회사들은 하나의 이제 그 장비를 공급하는 거지만 이 회사는 이제 공정, 물류를 이송하거나 위치를 정렬하는 등 뭐 이런 그 자동화 이 사람의 일일이 손이 닿지 않고 이게 하나의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 회사가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려면 제어 기술 제어 기술이 상당히 정밀한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이 회사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 이 점이 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고요. 이 회사는 이제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까지 전체 턴킨 일괄 수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계 회사들이 이제 그 선호하는 게 이 턴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가 이거 하나하나 다 사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그 배터리를 만들 때 한 번에 그냥 딱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
그 작동만 하는 뭐 이런 걸 원하다 보니까 이런 턴킨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 실적은 뭐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셀업체 캐패스가 이제 계속 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스케줄들이 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따라서 계속 이제 수주가 증가가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소재 사업, 아까 이제 탑머틀리어를 이용해서 전극이라든가 이제 하이만간 양극재 이런 소재 쪽까지도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주목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회사 탑머틀리어즈가 최근에 수주가 상당히 잘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회사는 올해도 신규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실적이 좋았지만 내년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격은 현재가 32,8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4만 원보다 조금 밑에 있는 자리 39,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코윈테크. 네. 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한 발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하이브를 보고 있고, 뭐 랩마블의 블락딜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오히려 간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버행을 풀어냈고, 네, 이호근 매니저는 코인테크, 그다음에 저는 HLB. HLB. 네. 자, 이 HLB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자, 공매도가 이제 많은 비중이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걸 좀 풀어주신다면요.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도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단에 1, 2등, 3등까지가 어저께 다 급등했잖아요. 에코프로 BM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고, LNF도 어저께 뭐 한 25% 이상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 HLB까지도 이제 아주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까지도 이렇게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좀 높으면서 거래 자체에 이제 공매도 거래 비율이 이제 높았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아마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급하게 좀 쇼커버, 소위 말해서 이제 쇼키즈가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좀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업종을 불문하고 뭐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리스트 중에서 저는 이제 현대엘리베이 같은 종목도 이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현대엘리베이는 예전부터 또 경영권과 관련된 약간 이제 노이즈도 조금 좀 심했었고, 지금 보면은 이제 공매도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 이제 그런 기업들 리스트를 이제 좀 찾다 보면 조금 이제 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현대엘리베이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다음은 뭘까? 그러면 이제 바이오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이 그 공매도 비중이 지금 2차 전지 다음으로 좀 높은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연초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이제 가장 많이 증가가 일어났던 쪽도 그 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로 가기보다는 이제 수급으로 가는데, 이 공매도 금지만 해도 상당히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바이오 하면 시가총액 1조 넘는 건 우리 보지 말자, 막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이제는 뭐 이쪽 종목들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김영 매니저가 소개했던 HLB, 그다음에 앞에서도 또 소개했던 네고캠바이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고캠바이오, 어제 네고캠바이오 움직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조정 들어오면 네고캠바이오가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눌렸는데 이 종목 펀더멘털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긴 시간 함께해 준 두 분이었고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